또 오늘 앉아 계신 곳, 이곳이 고려대학교잖아요. 고려대학교를 책임지고 계시고 오늘 마음의 속 토크 콘서트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염재호 총장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다양한 매체 인터뷰와 특강을 통해서 21세기는 개척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기초가 튼튼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미래 세대를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꺼리십니까, 총장님? 열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총장님 맛배기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고려대학교 19대 총장으로 취임을 해서 이제 21세기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21세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지성이 돼야 된다. 자기 스스로 유람선을 기다려도 이제 유람선이 안 오기 때문에 뗏목이나 요트를 만들고 항해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고려대학교가 전면적으로 새로운 교육의 모델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산무정책으로 해서 출석부 없애고 상대평가 없애고 시험감독도 없애고, 또 입시도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도 논술 출제위원장을 여러 해 했었는데 논술을 없애고 심층 면접으로 학생 종합 성적을 바탕으로 심층 면접으로 50%를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면접에서 뽑는 것이라든가 해서 어떻게 하면 사교육이 없이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까 하는데 고려대학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정말 21세기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자유학기제와 같이 자유로운 친구들을 많이 저희들이 뽑아서 키워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장님의 좋은 말씀 또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이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총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총장님께 한번 좀 여쭙죠. 지금 이제 핀란드 얘기를 부총리께서 해주셨지만은 원래 핀란드 같은 학교 제도라고 하면 이런 자유학기제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우리 사회자도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옛날에 제가 그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 중학생 애들, 3학년 학생들이 제 연구실을 찾아와서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다 의사, 변호사, 뭐 외교관, 교수. 그래서 그건 직업이고 꿈이 뭐냐. 근데 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꿈하고 직업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직업은 꿈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딱 한 번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기 삶에서 주체적으로 내가 무슨 꿈을 갖고 사는 게 이 땅에 한 번 와서 의미 있게 사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애들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고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헌책방 주인 되는 거, 그것도 제 직업 중에 하나의 선택지였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교수가 돼서 책을 부럽습니다. 항상 가까이 두게 됐는데, 아마 책을 좋아해서 또 성적이 잘 나오고 교수가 됐을지도 모르죠. 제가 이제 다른 특강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부모님들도 잘못인데 저도 한 번도 집에서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공부를 우리는 노동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부는 호기심이거든요. 노동을 시키면 호기심이 전혀 안 생기죠. 그러니까 힘든 거다 공부해라 라고 하면은 점점 하기 싫어지는 게 공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 말씀하셨지만 핀란드에서는 중학교 3학년까지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서 애들을 똑같이 평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데, 왜냐하면 애가,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반에서 5번 제일 작은 키에 속했는데 나중에 컸거든요.
근데 너는 키 작은 애야라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똑같은 자로서 재갖고 그렇게 규정지었으면 저는 굉장히 그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그 이제 어떤 면에서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왜 애들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너는 몇 등짜리 애다, 너는 몇 점짜리 애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제 100살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왜 18살의 인생이 결정돼야 되는지, 30의 대학을 보면 안 되나? 40의 대학을 와도 되는 거고요. 요즘 애들 대학교 들어와서도 막 거진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러고 휴학하고 그래서 거의 30 돼서 사회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사교육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공부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다가 특히 남학생 애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만 나오면 그냥 군대 가라 그런 다음에 그래서 빨리 군대 마치고 철 들어서 한 2, 3년만 공부하면 저희 고려대학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노동으로 생각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지, 호기심으로 생각하고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은 다 공부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입학처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바꾸자.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나는 놀 자유가 생겼다, 난 놀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학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심도 깊게.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놀던 애를 뽑자. 정말 생각 많이 하는 애들.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은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도 저희가 심층 면접한다니까 그거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준비 못 합니다. 지금 고시도 3차 면접을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1시간만 자기네들끼리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걸 딱 보면 저 학생이 훈련을 받은 학생인지 아니면 원래 생각이 많은 애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하세요. 저러면은 고대 갈 수 있을까? 고대는 도대체 뭘로 가는 거야? 왜 쟤는 학종이 3등급이고 얘는 5등급인데 왜 5등급이 뽑혔지? 저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5등급이면 어떻고 7등급이면 어떠냐, 그거 상관 안 하고 얘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 애인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 건가. 부모님들이 애 들어가서 야 빨리 밥 먹고 돼서 공부하라 그러지 말고 밥 먹으면서 8시 뉴스 9시 뉴스 왜 저건 그렇지 토론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그걸 갖다가 너는 공부하네 외워, 그랬고 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앞으로 입시의 대혁명을 이룰 거고, 또 고대는 들어오게 되면 이 학생들을 4년 동안 정말 잘 키워서 글로벌 리더가 되게 키우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쫙 줄 세워서 수능 하나 틀린 애랑 둘 틀린 애랑 둘 틀린 애는 실력이 떨어지니까 하나 틀린 애만 뽑겠다, 그런 생각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 때도 그렇게 했으면 저도 여기 들어올 수 있었는데 속상해가지고 고모집에서 막걸리만 먹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는 누가 문제를 내면 그 문제를 푸는 학생이 아니고 스스로 문제 인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됐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이런 변화, 그러니까 그 중학교 학교의 어떤 변화된, 그리고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 학교 환경의 변화된 모습이 대학 교육, 고등교육에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또 총장님께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이런 자유학기제가 고등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가. 예, 뭐 당연히 저희도 이대로는 대학 교육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갖고서 지금 대학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착공하게 되는 이제 굉장히 큰 건물인데, 저희 정문에서 바라보면 이제 오른쪽에 삼성 100주년 기념관이 있고 똑같은 크기로 왼쪽에다 올해 착공해서 SK 미래관을 짓게 되는데,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큰 건물로 이제 성처럼 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마 우리나라 대학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강의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토론실하고 100개의 캐롤이라고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서 구글 회사에 가보면은 층마다 이제 푸드 코트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겁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고 자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세기가 딱 100년 동안, 우리나라는 한 50년 동안 고용사회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정해진 일만 열심히 잘하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생산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파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 21세기는 제가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을 한 10년 전에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20-30년 후가 되면 현재 노동력의 제품 생산하는데 10%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농업 생산 인구가 1960년대에는 70%였습니다. 우리가 고용이 1960년대에는 10%도 안 됐습니다. 근데 50년 사이에 사람들이 다 잘못 생각해서 그때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됐거든요. 근데 농업 생산이 70%에 종사했는데 앞으로 50년 안에 10%만 있으면, 지금 농업 인구의 10%만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삽니다 그랬으면 야단 맞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 인구는 6%대입니다. 그런데도 식량이 남아 돌아갑니다.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바뀔 거거든요. 제조업은 이제는 뭐 3D 프린팅이나 오토메이션으로 다 가기 때문에 제조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선생님도 직업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구글에 들어가면은 수십만 개의 지식을 한 단어 검색어만 해도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너무나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도 억지로 자유학기제라는 걸 만들어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라라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것도 또 어디가 잘한다 그러면 다 카피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자유학기제가 잘 될까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언어를 연구해봐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이 말하는 때에 거진 70% 이상의 학생들이 끝에 끝나는 말이 같아요라고 끝납니다. 이거 맛있니? 맛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느끼는 거를 자기가 객관화시켜서, 왜냐하면 맛있어요라고 얘기하면 꼭 내가 자유롭게 내 의지대로 이야기하면 야단 맞을 것 같은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겸양의 표현처럼 돼서 누구나 다 같아요라고 끝나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제가 옛날에 논술 출제할 때 모의고사를 이런 걸 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공공성이라든가 남에 대한 배려가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없습니다. 요즘은 지하철에서 내릴 때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면서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러면서 내려갑니다. 제가 그걸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모의고사에 10년 전쯤에 잠깐만요가 좋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90%의 학생들이 예의 바른 정중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잠깐만요라는 것은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할 테니까 너는 네 권리를 잠깐만 유보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Wait a minute.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할 테니까. 같아요라는 말을 애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집에서도 자기 의사를 항상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먹어봤는데도 맛있니? 예, 맛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 같아요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너무 자유를 생활화하지 못했다. 부모님들도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해서 빨리 선행학습을 해서 다른 애들보다 더 잘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정답만 있는 사회에서 우리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자기 주장이었고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애들을 안 뽑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토론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무엇을 호기심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야지 여기서 잘 키워도 정말 자유롭게 정말 무엇인가 변화되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오지, 남이 하는 것만 보고서 쫓아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서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교육부에서 만든 거지만 사실은 이것이 일상화가 돼야지 우리나라
교육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녀분들이 고대 시험을 보실 때는 꼭 면접 때 같아요 안 쓰게. 같아요 쓰면 다 떨어집니다. 총장님, 이 자유학기제가 현장 교육에서 지속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제 걱정도 많으시겠지만은 지금 고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핀란드 얘기했지만 핀란드는 중3 때까지 그 똑같은 시험 문제로 평가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지? 평가는 한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김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애가 한 해 동안 선생님하고 약속해서 어디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을 성실하게 달성을 하면 A, 불성실하면 B,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는 거죠. 저는 자유학기와 같은 식으로 아이들을 내버려둬야 되고, 특별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애들 인생은 애들 인생이니까 제발 좀 참견하지 않았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100년을 애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인사철 되면 전화를 한대요, 회사에까지. 지금도 대학원 입시 보면은 부모가 따라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가 대신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왜 따라오는지 제발 좀 참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애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는 아주 과도 성장, 아니 압축 성장하는 과정 속에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했어요. 영어 잘하면은 평생 먹고 살았습니다. 영어 하나 잘하는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다 잘하기 때문에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급속 성장을 할 때는 그런 스페셜리스트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어요. 근데 원래의, 제가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에듀케이션의 원뜻은, 영어의 에듀케이션은 induce라고 돼 있어서 induce는 끌어내는 거지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끌어낸다는 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얼마나 많이 클 수 있게 해주는 건가 하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애의 탤런트는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비인간적인 겁니다, 교육에서. 그래서 캠브리지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제가 왜 거기 그렇게 잘난 척을 하나라고 물어봤더니, 미국의 웬만한 대학도 우습게 하는데 거기는 아직도 교수하고 학생이 도제식이랍니다. 교수님이 하나하나를 개인 지도를 하는 거지, 이런 강당 같은 데서 대형 강의를 하는 거는 20세기가 가지고 있는 대량 생산 체제의 매스 에듀케이션의 한 방편에 불과한 거지, 원래 대학은 교수가 가진 생각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네 생각은 뭐냐고 끌어내주는 거가 이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키워주는 거라서, 교육은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1세기에는 필요한 게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프로페셔널입니다. 프로페셔널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내고 자기가 풀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자꾸만 취업을 생각하고 나는 삼성에 꼭 보내야 돼 이렇게 해서, 삼성은 평균 근무 연한이 7.5년이고요 들어갔다가 3년 안에 반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30년을 고생한다라고 하면 너무 어리석은 투자예요. 100세 사는데 자기가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프로는 뭐냐 하면 실업자가 돼야 될지도 모릅니다. 21세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유명한 국민 배우 안성기 씨는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이 실업자예요. 하지만 프로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작품이 있으면 감독이 끌어가서 같이 프로젝트 하자고 그래서 1년 동안 영화 찍고 2년 동안은 놀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작품 나올 때까지. 그거를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분명히 앞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1, 2년 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분명히 국민소득 5만 불이 넘을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서도 굶지 않기 때문에 지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옛날처럼, 이 부총리님 계시면 장관이 옛날처럼 권력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 총장이지만 굉장히 힘센 것 같지만 권력 없습니다. 옛날처럼 장관 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다 할 것 같지만 봉사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거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 법전원에 보내서 변호사가 되면은 평생을 잘 먹을 것 같죠? 전혀 그렇죠. 지금은 변호사 1000명 뽑습니다. 저희 대학교 다닐 때 60명 뽑다가 변호사 100명 뽑는다고 그래서 애들이 다 만세 부르고 난리 쳤습니다. 60년대에는 한 해에 5명 뽑힌 때도 있었고 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뽑힌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 애가 1000명 되는데 변호사가 되면 평생 잘 먹고 살 것 같죠? 법무사만큼도 못 벌어먹고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들이 근데 너는 이거를 하라라고 강요를 하고 자식의 인생에 참견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애는 20대 30대에 망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제발 내버려 두시고 애가 정말 하고 싶고 호기심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자유학기제도 이거 내버려 두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고 성적 떨어질 거 걱정하는데 제발 그런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네.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내가 오늘 자유학기제 그 토크쇼에 참가하고 왔는데 널 놔주란다. 자유를 주겠노라. 근데 그 자유를 잘 해결해야죠. 자유를 통해서 아이가 문제 해결 의식을 가져야죠.